노정열의 시시각각 두 번째 주제는 대전 세종 간 도시철도 연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 타당성에 관해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충분히 타당하다, 충분하다 이런 결과가 일단 나와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는 예산을 지원해야 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부터 건설 구간, 노선에 관한 합의 문제, 또 트렌과는 달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까지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세종시 의회 유철규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전 MBC 고병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대전 세종 간 도시철도 연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간선 급행버스라는 BRT가 운행 중인데 왜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을 대전에서 세종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2014년에 수립한 2030년 세종 도시 기본 계획의 철도 계획을 살펴본다면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을 반석역에서 서창역까지 총 28.5km를 연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세종 대전 간 광역교통은 북유성대로 구죽 세종로라는 두 개의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예상되는 교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광역철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수요가 더 많지만 네.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이 도시철도 구간이 연장돼야 되겠다. 네.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 기자도 현장에서 이런 수요 더 필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나요? 예, 지금 현재 BRT가 간선 급행버스인데요. 예. 올해 행복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 629만 명이 무려 이용을 했거든요. 예. 전년 대비 한 25%나 증가한 건데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이 좌석 버스인데도 불구하고 입석으로 많이들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사람들이 많고 특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길에 말씀하신 북유성대로와 구죽 세종로가 이제 대로가 있는데 굉장히 막힙니다. 오가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도로에 있는 차들로만은 이게 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 필요하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종시에서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이 세종 대전간 광역철도 구축에 관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최종 보고가 있었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타당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고 기자가 입수한 내용부터 간략히 전해 네, 주시죠. 타당성 조사는 이제 BC 경제성 타당성 조사인데요. 1.0을 넣으면 이게 이제 경제적 타당성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BC라는 게 이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봤을 때 들어간 돈에 비해서 1.0이 넘으면 남는 게 더 많다. 뭐 이렇게 들어간 이해하면 비용보다 거기서 발생한 편익이 더 클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네. 이제 보는 것이 맞을 텐데요. 이게 지금 도시철도 1호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끝나는 반석역부터 세종 터미널역까지 한 3개 구간에 걸쳐서 예.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모두 기준이 1.0을 넘기는 1.0에서 1.11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선 세 가지가 다 1.0이 넘는. 네. 굉장히 비용 편익 분석 사실 1.0 넘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예타 면제도 한 건데, 그죠? 예, 1.0이 넘는다는 건 굉장히 타당성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계속 추진을 해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겠다라는 괜찮다. 네. 그런 판단이 나온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러면 조사를 했냐로 예. 들여다보면 예상 승객을 조사를 한 겁니다. 예상 승객을 조사해서 84회 하루에 84회를 운행하는 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예. 하루 승객이 2030년까지 한 최대한 1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그것도 평일 기준으로 해서 예. 굉장히 많은 건데요. 그러면 이게 새로 특히 신설되는 구간, 그러니까 반성역부터 세종터미널역 구간까지 하루에 한 13,000명에서 17,000명까지 새로 이용객들이 늘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타당성이 있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 정도는 미리 예측을 하고 우리 세종시에서도 추진을 했겠죠, 의원님? 네. 충분히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예, 그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 타당성 조서에서 나왔던 지금 검토 노선들 고 기자가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3가지 안 중에서 결정이 될지 뭐 또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텐데 노선과 관련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안을 살펴본다면요, 1, 2, 3안이 있는데 주로 대전광역시의 의견을 반영한 2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반성역에서부터 바로 분기를 해서 그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일본 국도를 따라서 지금 현재 BRT 노선을 따라서 세종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연장되는 구간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뭐 의원님께서는 결정했다고 보는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고요. 최종 확정은 당연히 안 된 안 겁니다. 됐고요. 예. 나머지 두 입장은 안도 아니니까요. BC 분석 결과 1.0을 넘었기 때문에 네네네. 충분히 경제적 최종적으로 아직 타당성이 있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와의 어느 정도 교감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은 대전 반성역에서 현재로는 끝이 나는데요. 예. 외삼역 그리고 KTX 세종역 그리고 세종터미널역 3개 역을 신설하는 8.9에서 9.8km 구간의 3가지 노선이 있는 겁니다. 이 차이는 예. 외삼역을 어느 곳에 둘 것인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하. 이 3가지 안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될지는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대전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름으로 외우기 쉽게 돼 있습니다. 왜 3역 요 외 3가지 노선에 따라서도 다 1.0을 넘었다 그랬고 이 노선이라는 게 결국 외삼역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구간도 좀 달라지고 길이도 달라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일단 희망적이긴 한데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려 예산의 70% 이상을 국토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트램과는 달리 예비 타당성을 면제받은 게 아니고 이거 예비 타당성을 또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남아야 될 요 과제들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저희가? 예.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교통구축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개정을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상위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신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광역철도 건설 사업과 같이 국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위 계획을 반영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검증 절차가 거쳐야 되며 예. 또한 KDI의 그 예비 타당성 검증을 통과하는 등 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우리 시는 대전광역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정부에 대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에서는 뭐 전력을 다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과 세종시는 그야말로 두 주체시고요. 네. 주변에 있는 우리 충청남도부터 뭐 천안시부터 관련 시 도와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광역 그 철도기 때문에 대전 광역시와 세종 광역시를 연결한 철도인데 좋게 보면은 대전과 세종이지만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은 예. 이제 청주도 있고요, 말씀하신 청주도 있고 또 충남에는 천안도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보면 이제 BRT 노선이 그 청주공항까지 세종 BRT 공항 BRT가 청주공항까지 가게 돼 있고요. 예. 또 수도권 전체 지금 천안이 종점인데 네. 청주공항까지 또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대전과 세종뿐만 아니라 충남과 충북까지 함께 가는 그야말로 큰- 충청권 광역 교통 체계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출발선일 수 있는 대전과 세종을 잇는 이 지하철이 크게 보면 충청권 네 개 광역시도를 잇는 또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종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도와의 어떤 공조, 또 예. 협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춘희 시장님도 국토부 출신이시고 네. 지금 여당의 대표인 이 대표님도 세종시 출신 의원이시라서 아무튼 관심을 갖고 뭐 지역적인 관심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행정 수도라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혹시 그 소요되는 예산 추정치가 나와 있을까요, 의원님? 이게 연결이 되려면 대략 어느 정도 6,300억에서 한 6,800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6,300에서 6,800억대로 그 가운데 한 70%가 국비. 지원이 돼야 예, 되는 예.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세종시와 대전시가 나눠서 내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된다면 대전 인구가 좀 세종 쪽으로 우리 의원님께서는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같은 옆 동네긴 합니다만 그 대전 인구가 세종시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 뭐 유출이란 표현이 세종 시민으로서는 이렇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통계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2018년도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통계정보를 확인해 보니까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종의 통근 통학인구는 11만 6,408명입니다. 그중에서 세종에 사시는 분들은 8만 4,576명이고 예. 그리고 대전에서는 약 13,398명이 지금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는 그 총 인원이 89만 3,430명이 통근이나 통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89%인 80만 2,309명이 대전 분들이시고요. 그다음에 세종 분은 15,139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깨알 같은 숫자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결국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교통이 발달하면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신다. 네, 이사하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예. 말씀일까요? 다니시기도 그렇고요. 실제로 우리 대전광역시 인구가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예. 2016년에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는 1.44%가 증가를 했지만 우리 세종시와 인근에 있는 유성구 인구는 4.45%가 증가했습니다. 예. 그것을 본다면 세종시로 인하여 대전 시민들께서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좀 기후에 불가할 해당되지 것이다.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보면 다 우리 지역의 인구가 느는 거라서 그렇게 서로 뭐 지역 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전 세종 간 교통 체계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인데 바로 이에 따르자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 대전과 세종을 같은 권역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이미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철도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큰 광역 교통 체계까지 우리가 개념으로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글자를 해보니까 대세가 됩니다. 대전과 세종 줄이니까 대세가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대세라는 걸로 약칭할 수 있는 대도시가 대전과 이렇게 세종으로 정해졌을 텐데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어떤 걸 항상 우리가 광역 교통 체계를 염두에 둘 때 명심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뭐 이 지하철이 생김으로 인해서 대전시 인구가 뭐 유출이 되고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네. 이건 굉장히 작은 부분일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예,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충청권 전체적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하철이 연결되면 세종에서 대전으로 인구가 넘어올 수도 있는 거군요. 그리고 뭐 청주와 천안에서도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전체적으로 그 상생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교통 체계도 특히 이제 출퇴근간 굉장히 정체가 심하고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 실제적으로 많이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교통 체계가 좀 통합해서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여건이 좀 많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행히 저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대전 세종을 같은 큰 권역으로 묶었다는 점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무려 예산의 70%가 지금 국토부에서 책정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쪽이. 그렇습니다. 예. 정부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예. BRT의 그 R이
빠르다는 래피드의 약자인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느리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만 가지고는 불편하니까 우리가 철도망으로 좀 연결해봐야 되겠다. 이 필요성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이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최종 총평 해주신다면요. 세종시는 차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된 도시입니다. 우리 광역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 문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하고 관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다른 교통체계까지도 잘 신경 쓰시겠다는 말씀이시고 현장의 그래도 분위기나 이 현상을 우리 고 기자님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해서 정리 말씀 해주실까요? 예, 도시철도가 당장 뭐 내년, 내후년 착공되거나 뭐 건설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계획이 발표된 것일 뿐이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뭐 하나 뭐 예비 타당성 뭐 잘 된 거 좋긴 한데 일단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관심보다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저희 시시각각에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시각과 또 변화하는 시각을 담아서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